현재 일본의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가진 기자회견이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장관급 강류에서 이런 폭탄 발언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잘못하면 내각에 찍혀서 낙오되거나 다시는 주요 공직에 서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노다로는 자신을 밀어주는 정치 세력도 든든하고 대중들에게 나름 인기도 있어 돌발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고노다로 장관은 최근 여러가지 일본의 심각한 이슈를 감안하여 결국 폭탄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왜 도쿄올림픽에 취소설이 돌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고노 장관의 발언 바로 전날 일본의 관방 부장관인 사카이는 백신이 일정에 맞게 준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6월까지는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필요한 코로나 백신 수량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사카이 부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은 반드시 올림픽을 할 것이다. 플랜 B는 없으며 무조건 올림픽은 이번 여름에 도쿄에서 치러진다고 발언을 했고, 스가 총리 역시 같은 날 도쿄에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심 올림픽을 치러내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백신에 올인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을 6월까지 접종을 대부분 완료해서 올림픽에 단단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만약 해외 관광객이 일본 입국이 어려운 경우에 일본인만 동원하더라도 관람석을 채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외신들은 하루 만에 정반대 기사를 아침부터 쏟아놓았습니다. 상당히 공신력 있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더 타임즈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 올림픽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익명의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이용해 이같이 전하고,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2032년에 개최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부가 다음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올해 대회의 취소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은 파리, 2028년 LA 올림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2032년으로 그 시기를 다시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80%가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또한 현재 일본 스포츠 매체 등에서는 정부 고위관리자를 이용해 올림픽을 4년간 미루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올림픽은 취소하고 도쿄올림픽을 2024년에 하고 파리, LA 역시 모두 4년씩 뒤로 미루는 방안인 것입니다. 매체는 일본 정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파리올림픽의 스폰서 기업들이 코로나 여파로 정해지지 않아 프랑스 역시 올림픽을 하는데 곤혹을 치르고 있으며 이미 스폰서를 확보한 도쿄가 진행하자고 한 것입니다. 또한 LA 올림픽이 예정된 미국은 누구보다 코로나 피해를 많이 입어 이런 상황에 협의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스폰서들은 2024년까지 계속해서 스폰서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명히 어제만 해도 일본에서 이번 여름 올림픽은 반드시 치러진다는 이야기가 매체를 뒤덮었습니다만, 바로 다음날부터 쏟아지는 각종 올림픽 취소설과 연기설에 일본 정부는 이를 진화하기에 바빴습니다. 당장 어제 백신을 발표한 사카이 일본 관방부장관은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에 관해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개최에 관해 외국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회 성공을 위해 지금 일본 정부가 하나가 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카이 관방부 장관은 어느 단계에서인가 당연히 실제 개최할지 어떤지는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당연히 일본 정부가 할 일, 그리고 진행할 일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올해 올림픽을 취소하는 대신에 2032년 올림픽 개최를 노린다는 영국의 더 타임스 보도 역시 부인하면서 올림픽 개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도 올림픽은 확실히 추진된다 라면서 외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다소 화가 난 얼굴로 기자회견에 등장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기자회견에는 행정상이 아니라 백신 접종 장관으로 등장한 것인데요. 스가 내각은 3일 전에 고노다로 행정상을 전격 백신 접종 장관으로 겸직을 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꼼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후생성도 있어 굳이 백신 접종 장관은 필요가 없는데 뭔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코로나 담당상도 생겼고 이번엔 행정개혁상도 생기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노다로 장관은 오늘 회견에서 백신 계획은 사실상 백지 상태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카이 관방부장관의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며 왜 그런 오래된 정보를 사카이 부장관이 갖고 있나 라며 백신 공급 계획도 백지 상태이며 아직 구체적인 스케줄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고노다로의 이러한 발언은 당연히 논란이 되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는 백신에 올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왔고, 일부 언론은 일본은 백신이 있는데 한국은 없다라며 오히려 한국 백신 도입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왜 이런 발언이 나왔나 궁금한데요. 우선 고노다로는 아베 총리 당시에 방위상으로 재직하며 크게 한번 내각에 반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의 이지스 어쇼 방어 시스템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공격형 미사일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본 대중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차기 총리로 고노다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트윗을 사용했는데요. 한국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빚자 방위상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를 뒤에 걸어놓아 한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반감을 사는 반면 일본에서는 인기를 몰아갔습니다. 또한 이번에 행정개혁상이 되면서도 기자회견에서 구태의연한 일본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면서 도장 문화도 없애고 일본의 행정 전반을 개혁하겠다며 일본에서 상당히 진보된 장관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계속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쇼맨십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총리가 되어보겠다는 야심을 품은 것이죠. 그는 일본 대중이 올림픽 취소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외신과 파격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올림픽은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관료 가운데 처음 비친 것입니다. 고노다로의 로이터 인터뷰가 나가자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은 곧바로 도쿄올림픽 취소설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중은 고노다로의 이러한 행동을 좋아하며 지금 정치가 중에 고노만 사실을 말한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각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백신 장관의 이런 모습은 백신 불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상황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인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고, 이는 일본의 우민화 정책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도 싫어했죠. 한 일본 네티즌은 썩은 의원들 뿐인데 그나마 고노다로가 사실에 입각해 처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백신에 관해서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사실 백지 상태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은 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실제 산케이 신문의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23만 명이 답변한 가운데 38%는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보고 맞겠다, 32%는 백신 접종 생각이 없다, 27%만 가능한 빨리 접종하겠다고 밝혀 70%는 백신 접종에 부정적입니다. 스가 내각은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고노다로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며 난색을 표하는데요. 백신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던 사카이 관방 부장관은 고노다로 발언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고노다로가 양심 선언을 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별로 된 게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극적인 쇼맨십을 되풀이할 뿐 실속은 없다는 것인데, 그는 팩스와 도장을 없애겠다며 행정상 포부를 밝혔으나 일본 내에 거대한 아날로그 시스템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느닷없이 트윗에 나는 사실 도장이 좋다라며 일본의 도장 문화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한국의 한 행동을 보면 이러한 자극적 행동을 되풀이하는 그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한국에 750만 관광객이 찾아와 먹어주니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며, 한국의 기자단에게는 카메라는 니콘이네요, 캐논이네요 라면서 외교장관이 까불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출 규제 당시에는 한국의 주 일본 대사를 불러 호통을 치는 외교적 무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노다로의 갖은 행보는 일면 사실인 면도 있지만 일본 내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결국엔 백신 접종을 국민들이 꺼리게 되어 도쿄올림픽이 취소로 가는 단계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재 3월 이전에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짐 로저스를 일컬어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이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뛰어난 투자 성과를 증명해왔습니다. 이들 중에서 짐 로저스는 일본에 대해서 혹평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반면 한국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투자를 아끼지 않죠. 짐 로저스 회장이 최근 출범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일본의 쇠퇴를 가져오는 건 필연적이다. 로저스 회장은 지난 9일자 일본 주간 아사히 최신호 기고에서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했습니다. 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시라도 빨리 사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아베의 행동 원리는 자신과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만 있었고 그에 따른 부채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어서 타깃은 스가 총리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괴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한 아베의 후임으로 스가 총리를 선출했죠. 스가는 아베 정권 8년간 정부의 대변인이자 총리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는 아베 정권 계승을 국정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이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해 문제다. 일본의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로저스 회장은 이번 기고에서 아베노믹스를 일본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대규모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중개업자와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시책이라는 것이죠. 아베 정권은 그동안 금융 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훗날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짐 로저스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런 통화절하 정책으로 중장기 경제 성장을 달성한 나라는 역사상 한 곳도 없었다. 로저스 회장은 또 아베노믹스에 따른 적극적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더욱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현지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여기서 역대급 발언을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100년 뒤엔 없어질지도 모른다. 일본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은 속히 일본을 뛰쳐나와야 한다. 100년 뒤에는 사회적인 것보다 섬 자체가 침몰하지 않을까요? 잦은 지진과 각종 재해로 일본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도 등의 영토에 집착하고 전 세계의 토지를 사들이는 이유에도 열도 침몰이라는 시나리오가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짐 로저스 회장이 보기에 앞으로의 아시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로저스 회장은 한국과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 후반은 한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도 개방이 시작되고 북한의 투자가 모이면 한국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만은 아시아의 성장으로부터 뒤처질 것이다. 짐 로저스는 친절하게 일본이 앞으로 취해야 할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대담한 세출 삭감과 적극적인 이민 수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 밖으로 나가야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대재앙의 징조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지진의 전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악취는 지난 6월 초 도쿄만 있고 미우라시와 요코즈카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닥터시사TV에서도 한번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후에도 악취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스 냄새, 생선 썩은 냄새, 고무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300여 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도쿄와 더 가까운 요코하마에서도 수십 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화학공장 사고나 가스 누출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냄새를 맡으면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창문을 닫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곳 다 바닷가 도시라 고래사체가 썩는 냄새라거나 플랑크톤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의 규모나 지속시간을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장 큰 가능성은 대지진의 전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해저 단층의 이동으로 암석이 부서지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분석입니다. 대지진이 오기 전 악취는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95년 고베 대지진 때도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현지 전문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면 붕괴나 암석이 무너질 때 흔히 이런 냄새가 납니다. 관동 대지진 때도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 심해어 출현도 대지진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도쿄 인근 지바 앞바다에서 6m 크기의 메가마우스가 포획되었습니다. 일본 현지는 초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지진이 자주 나고 대규모 지진도 일어나는 걸까요? 이는 한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구조론으로 설명되는 지각의 움직임으로 인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스트레스가 균형을 잃으면서 지각이 튕겨나거나 서로 어긋나면서 균열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90% 이상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합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고 있죠. 그런데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 중에서도 유독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개의 지각 덩어리, 유라시아, 필리핀, 태평양,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업계도 이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냄새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미우라 반도 앞바다는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로 꼽히는 사가미 해저 협곡에 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진이 안 일어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곳입니다. 지난 2018년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지진 연구가들의 조사 결과 사가미 협곡과 연결된 남해 해곡에서 30년 안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였습니다. 따라서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맞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진도 4 이상의 지진 38건 중 13건은 도쿄도가 있는 관동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대지진의 전조입니다. 일본 정부는 악취 발생 원인이나 악취 물질 등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전문가 파견 등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